오늘도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알림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답장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 감각, 그 공백이 무섭게 느껴지는 그 순간,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수십억 명과 즉시 연결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트위터. 24시간, 365일.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께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말하는 걸까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집에 오면 허전합니다. SNS에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는데, 자려고 누우면 뭔가 허합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됐는가? 왜 우리는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150년 전 한 철학자가 이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봤다는 이야기를.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말했습니다. 군중 속으로 달려가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이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뭘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에서 뇌가 깨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소비합니다. 누가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 누가 어느 여행지를 다녀왔는지, 어느 연예인이 무슨 논란에 휘말렸는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회사에서는 회의, 보고, 눈치 보기.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나 릴스를 봅니다. 집에 와서는 넷플릭스를 틀어놓습니다. 끄지 않은 채로 잠들어 버립니다. 이 하루 중에서 당신이 진짜 혼자였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화면도 없이, 그냥 당신 자신과 마주 앉아 있었던 시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켰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이토록 불편할까요?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 그것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솔직한 말을 할까봐. 우리는 소음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조용한 시간을 가진 게 언제입니까? 그 조용함이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그 불안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 뇌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이방인 같았고, 사랑에 실패했고, 끊임없는 두통과 시력 저하에 시달렸고, 결국 정신적 붕괴로 생애의 마지막 11년을 거의 의식 없이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 끝없는 고독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사상들을 쏟아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피한, 도덕의 계보악, 비극의 탄생. 그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고독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독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의 조용한 마을 질스 마리아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생각했고 썼고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왜냐하면 나는 결코 군중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이다. 군중. 니체가 가장 경계했던 단어입니다. 군중이란 단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없이 타인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존재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잘라내는 사람들. 그가 진짜 경계한 것은 군중 속에 녹아버린 자아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진짜 당신의 생각을 말했습니까?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구들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고, SNS의 좋아요, 수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안에서 나온 말, 내 안에서 나온 생각. 그게 몇 번이나 됩니까? 니체는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는 자는 가장 고독한 자다. 역설입니다. 수백 명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외롭습니다. 반면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너는 거기서 너 자신을 찾을 것이다. 고독 속에 혼자 있지만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동반자.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는 인간. 그리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는 인간. 이 두 인간 중에 당신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솔직하게.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주인.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과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워합니다. 이 모순을 보십시오. 자신의 집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니체가 말한 고독이란 단순한 혼자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 앉는 행위. 그것이 고독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들으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진 버전의 나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실제 삶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책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월요일 아침에도, 퇴근 후, 지하철 안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인간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거의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업무 메신저. 이 모든 정보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그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매일 바빴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 후 처음으로 2달을 쉬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바빠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바쁨은 때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일이 많을수록, 생각할 틈이 없을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방향 없이 달리는 자다. 빠르게 달리는 건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침반을 꺼내 들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 없이 계속 달리는 것은 무작정 속력만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둘째, 감정 회복 쏟아진 것들을 다시 채우는 시간.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감정을 소비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타이밍을 봐야 하고, 화가 나도 웃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슬퍼도 괜찮은 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쌓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노동의 피로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계속 쓰면 피로해지듯 감정도 계속 쓰면 고갈됩니다. 그리고 그 고갈된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쌓입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이번 주의 피로로, 이번 달의 무너짐으로 결국 어느 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회복의 시간을 오락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SNS를 스크롤하거나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극의 교체입니다. 진짜 회복은 자극을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시간, 뇌가 멍하니 쉬는 시간, 그 시간에 감정이 정리되고 쌓였던 것들이 천천히 흩어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긴 시간 홀로 산속을 걸었습니다.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그 빈 공간에서 다시 충전되기 위해서. 당신은 마지막으로 아무 자극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습니까?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습니까? 셋째, 창의성과 성장 비어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인류의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조용한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욕조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의 조용한 자리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 자극도 없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활성화될 때 뇌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생각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로가 켜질 틈을 주지 않습니다. 1초라도 멍하니 있으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잠깐이라도 지루하면 영상을 틀어버립니다. 자극이 없는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창의적 사고는 줄어들고 매일 같은 생각, 같은 패턴, 같은 반응이 반복됩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쓰는 도중이 아니라 산책하는 도중에 온다고. 많은 사업가들이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나왔다고. 니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아이디어가 실바플라나 호수 근처를 홀로 산책하던 중 떠올랐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용한 자연 속, 혼자, 침묵 속에서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준다면 당신 안에서도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조용해지면 들립니다. 넷째, 진짜 나를 발견하는 과정 가면 뒤의 얼굴. 당신은 하루에 몇 개의 얼굴을 씁니까? 회사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의 나, SNS 속의 나. 이 얼굴들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위해 쓰는 가면. 이 가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이 진짜 나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진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이 질문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가면에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시간에 그냥 나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타인의 시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그 시선 때문에 합니까? 이 옷이 좋아서 입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며 입고, 이 직업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며 선택하고, 이 음식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볼지 계산하며 주문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타인의 시선으로 조각되어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SNS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사진을 올립니까? 솔직하게. 그 순간이 행복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해 보이길 바라서 올립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연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척, 성공한 척, 괜찮은 척.
그리고 그 연기가 지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연기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진짜 나는 뭘 느끼고 있는지, 진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마주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삶에 무언가 달라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가? 니체가 고독에 대해 뭐라고 했는가? 그 고독이 어떻게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창의적으로 만들고 진짜 나를 찾게 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나도 혼자 있고 싶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냥 외로움으로 느껴진다. 그 감각, 완전히 이해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감각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옵니다. 니체가 말한 고독은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신과 가장 깊이 연결된 사람이 타인과도 가장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만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 자신을 제대로 채운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소진된 상태로 타인을 돌보는 사람, 항상 비어있는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탈진합니다. 그리고 그 탈진은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기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 자신을 채우는 시간, 그래야 타인에게도 내 삶에도 제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다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손이 스마트폰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그 10분이 당신의 뇌를 회복시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부터 달라집니다. 한 달 후면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이어폰 없이 30분을 걸으십시오. 음악도 팟캐스트도 유튜브도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해결 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냥 두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15분쯤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안에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니체가 매일 알프스를 걸었던 것처럼. 세 번째, 오늘의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일기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니 그냥 오늘 느낀 것 하나를 써보십시오. 좋은 것이어도 되고 불편한 것이어도 됩니다. 세 줄이어도 됩니다.
한 줄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쓰는 행위 자체입니다. 쓸 때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떠돌던 감정이 글자가 되는 순간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면해야 해소가 됩니다.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혼자 밥을 먹으러 가십시오. 식당에서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 없이 그냥 음식을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 자체가 공부입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SNS 로그아웃 하루를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인스타그램도, 카카오톡 단톡방도, 유튜브 알고리즘도 없는 하루.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고 싶어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구경하느라 시간을 썼던 그 시간에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니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직전, 그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작은 광장을 걷다가 마차에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린 후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철학자 니체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세상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섬세한 공감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고독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마주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나를 만드는 시간,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군중 속에서 당신을 잃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조용해져도 됩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진짜 당신을 만나십시오. 니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를 찾으라 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찾으라. 자신을 찾으십시오. 그 여정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딱 10분만 전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약자의 도피가 아니다. 고독은 강자의 선택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나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매주 가져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오늘의 니체가 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당신에게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혼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